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감정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철학자 에를 히프롬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사랑의 기술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알던 사랑을 한번 제대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랑, 과연 감정일까요? 아니면 기술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에리히 프롬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지 그 실마리를 쳐줄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영화나 노래에서 사랑은 항상 어떻게 그려지나요? 맞아요. 빠진다고 표현하죠. 마치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운명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사랑의 이미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리히 프롬이 완전히 판을 뒤집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기술로서의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나누는데요. 한쪽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휘말리는 폭풍 같은 거라면 다른 한쪽은 내가 정성을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예술활동과 같다는 거죠. 이 차이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만약 사랑이 그냥 운명처럼 찾아오는 감정이라면 왜 세상의 수많은 광대들이 아프게 끝나는 걸까요? 프롬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사랑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현대사회가 겪는 사랑의 위기입니다. 사랑을 기술로 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프롬의 날카로운 진단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롬은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관계는 너무 쉽게 깨지고 우리는 파트너를 스펙으로 평가하는 상품처럼 돼야죠. 진정한 연결이 사라지니까 사회 전체가 외로움에 시달리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랑을 그냥 감정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실패해도 거기서 뭘 배워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우리의 안내자가 바로 여기 에리히 프롬입니다. 그는 정신분석가이자 사회 철학자로서 인간이 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깊이 파고든 위대한 사상가였죠. 프롬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기술이다. 바로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대체 그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 사랑의 네 가지 요소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은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재료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프롬에 따르면 성숙한 사랑은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바로 관심, 책임, 존중, 그리고 지식.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완성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이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삶에,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애쓰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이 단어가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 프롬이 말하는 책임은 의무나 부담 같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에 기꺼이 응답하려는 자발적인 의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여기 있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인 거죠. 세 번째, 존중입니다. 이건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소유물로 보지 않는 태도예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존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식. 이건 내가 널 다 알아 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내면은 우주처럼 깊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세계를 계속해서 배우고 이해하려는 겸손하고도 끊임없는 노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알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롬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의 차이입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내 안에 결핍을 채우려고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내 안에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서 그걸 표현하는 주는 행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주는 건 희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건 무슨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지만 꾸준한 행동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관계라는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들이에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 상대가 정말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따뜻한 배려에 담아 전하는 것. 바로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책임을 만들어갑니다. 관심과 존중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내 대답을 생각하면서 듣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꿈과 가치를 지지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실천은 없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랑, 자유, 그리고 성장. 그렇다면 이 사랑의 기술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보상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이상의 훨씬 깊고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한 문장에 성숙한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미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해. 이건 사실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요구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해. 온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파트너십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겁니다. 프롬의 말처럼 존중이란 상대가 그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세상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도록 응원해 주는 거죠. 결국 사랑의 기술을 실천한다는 건 단지 좋은 연인을 만나는 걸 넘어서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고요.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연결감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랑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자 배워나가야 할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네요. 모든 것이 빠르고 쉽게 소비되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들여 관계를 가꾸는 이 느리고도 깊은 예술을 여러분은 기꺼이 배우시겠습니까?